이번 비디오에서는 첫 쉐이더를 작성하고 유니티에서 쉐이더 문법을 개략적으로 확인을 할 거예요. 유니티에서 사용하는 쉐이더 랩의 기본적인 구성을 확인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쉐이더 랩과 HLSL의 자세한 문법은 다음 비디오부터 다루게 될 거예요. 먼저 쉐이더를 작성하기 위해 새로운 유니티 프로젝트를 생성하도록 할게요. 제가 사용한 유니티 버전은 유니티 2020.1 베타 버전이에요.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이나 경로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고요. 뉴 버튼을 누르고 저는 유니티 2020.1 버전으로 심플 쉐이더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쉐이더를 위한 유니티 프로젝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3D로 크리에이트 버튼 누르고 새로운 유니티 프로젝트가 생성된 다음에는 유니티 프로젝트 창에서 새로운 쉐이더 스크립트를 생성할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창에 왼쪽에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거나 또는 빈 공란에 마우스 오른쪽 크리에이트를 누르고 쉐이더 들어가서 저희는 얼리 쉐이더를 눌러서 새로운 얼리 쉐이더 스크립트를 생성할 거예요. 얼리 쉐이더는 외부 라이팅의 효과가 반영되지 않고 부가적인 효과 처리들이 제외되어 있는 간단한 형태의 유니티 쉐이더예요. 물론 다른 타입의 쉐이더를 눌러도 초안 코드나 확장자만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타입의 쉐이더를 누른 다음에 내용만 얼리 쉐이더로서 다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얼리 쉐이더를 눌러주고 새로 생성된 얼리 쉐이더 이름을 심플 쉐이더라고 지어줄게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열도록 할게요. 생성된 쉐이더 스크립트를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될 텐데 유니티 버전에 따라서 자동 생성되는 코드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코드가 쉐이더 코드가 여러분들의 코드가 다르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스크립트에서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많으니까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간단하게 바꿔줄게요. 쉐이더 부분 밑에 있는 프로퍼티즈의 내용을 지어주고 서브쉐이더에서 태그와 LOD 등등을 지어주고 패스 블록만 남기고요. 패스 블록에서도 마찬가지로 CG 프로그램과 AND CG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워줄게요. 우리가 바닥부터 작성할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린 여기서 쉐이더의 영역이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쉐이더의 이름, 그리고 프로퍼티 블록, 그 다음에 서브쉐이더 블록. 자, 먼저 쉐이더의 이름은 머티리얼에서 사용할 쉐이더를 선택할 때 표시되는 경로랑 이름이에요. 그 다음 프로퍼티 블록 또는 프로퍼티 영역은 인스펙터 창에서 노출시킬 파라미터들을 지정하는 곳이고요. 서브쉐이더 영역은 실제로 동작하는 쉐이더 코드들을 여기에 작성하게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작성한 쉐이더 이름과 경로를 수정할게요. 심플 쉐이더라는 이름은 내버려두고 앞에 경로를 let라고 붙여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우리가 사용할 프로퍼티를 프로퍼티즈 블록에서 정의하도록 할게요. 프로퍼티란 우리가 쉐이더에서 사용할 속성값들이죠. 이 프로퍼티즈 블록의 코드들은 실제로 동작하는 쉐이더 코드를 생성하지 않아요. 즉 프로퍼티즈 안에 있는 프로퍼티들의 역할은 유니티 인스펙터 창에서 파라미터로서 필드를 열어주고요. 그 필드에 할당된 값을 대응되는 쉐이더 내부의 변수에게 전달해줘요. 따라서 프로퍼티를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쉐이더 내부에 해당 프로퍼티에 대응하는 변수가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퍼티를 선언했다면 그 프로퍼티에 대응되는 변수를 쉐이더 내부에 선언을 해야지 프로퍼티를 선언하는 것에 실질적인 의미가 생기죠. 그래서 새로운 프로퍼티를 선언한 것은 아티스트가 유니티 에디터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파라미터를 추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쉐이더 내부의 컬러 변수에게 컬러 값을 전달해주는 새로운 프로퍼티를 하나 생성해 주도록 할게요. 컬러 베이스 컬러라는 이름으로 필드를 외부에 노출해 줄 거고요. 유니티 에디터에 타입은 컬러, 프로퍼티의 선언명은 언더스코어 컬러로, 그리고 할당할 값은 레드 1, 그린 1, 블루 1, 알파 1로 할당해 주도록 할게요. 자, 방금 프로퍼티에 작성한 코드는 다음과 같은 동작을 해요. 먼저 심플 쉐이드를 사용하는 머티리얼에 베이스 컬러라는 파라미터 필드를 열어줘요. 해당 필드는요, 컬러 타입으로서 노출이 돼요. 컬러 피커가 표시되게 돼요. 그 다음 베이스 컬러로 표시되고 있는 이 컬러 프로퍼티에 하얀색을 기본값으로 할당했는데요. 이 언더스코어 컬러 프로퍼티는 이 값을 서브쉐이더 내부에 언더스코어 컬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변수에게 전달할 거예요. 따라서 나중에 이 프로퍼티랑 똑같은 이름을 가진 변수를 서브쉐이더 내부에 선언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서브쉐이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서브쉐이더는 실제 쉐이더 렌더링 처리가 작성되는 곳이에요. 이게 왜 쉐이더 밑에 서브로 쉐이더가 하나 더 있냐면 하나의 유니티 쉐이더는 여러 플랫폼에 대응되는 여러 내부 쉐이더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되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의 쉐이더는 한 개 이상의 서브 쉐이더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개의 서브 쉐이더를 작성해도 되고 하나의 서브 쉐이더를 작성해도 돼요. 만약에 여러 개의 서브 쉐이더를 작성하게 된다면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멀티 플랫폼을 대응하기 위해서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펙트를 구현한다고 봤을 때 해당 이펙트가 플랫폼에 따라서는 다른 기술을 쓸 수도 있고 해당 이펙트에서 세부 요소 중에 지원 불가능한 효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서브 쉐이더를 여러 개를 작성하게 되고요. 유니티는 여러 개의 서브 쉐이더를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평가하면서 가장 먼저 현재 플랫폼에서 동작 가능한 서브 쉐이더를 현재 쉐이더로서 사용하게 돼요. 즉 가장 위에는 하이엔드 컴퓨팅 플랫폼에서만 동작하는 쉐이더를 작성하고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모바일 플랫폼, 저사양폰에서 동작하는 쉐이더를 작성함으로써 현재 플랫폼에 맞는 코드가 동작하도록 작성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나열된 없다한 서브 쉐이더도 현재 플랫폼에서 동작할 수 없다면 유니티는 가장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fallback으로 지정한 어떤 쉐이더를 사용하게 돼요. 즉 이 fallback은 최후의 수단인 거죠. 어쨌든 저희는 간단한 구성을 위해서 fallback을 사용하지도 않을 거고요. 서브 쉐이더도 하나만 사용할 거예요. 서브 쉐이더 내부에서는 게임 오브젝트 하나가 한 번 그려지는 전체 과정에 대응하는 패스 블록을 작성해요. 즉 한 번의 패스란 게임 오브젝트가 한 번 다 그려지는 과정에 대응이 되죠. 패스 블록을 여러 개 만들면 하나의 게임 오브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그리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패스 블록이 2개 이상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는 비유하자면 그림 위에다가 다시 그림을 덧대어 그리는 과정이 필요한 특수효과를 구현할 때예요.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에게 외곽선을 그려주고 싶다면 첫 번째 패스에서는 해당 오브젝트를 원래 크기보다 좀 더 큰 모습으로 단색으로 그려주고요. 두 번째 패스에서 오브젝트를 원래 그리던 대로 그려주면 되겠죠. 어쨌든 지금은 그러한 효과가 필요 없기 때문에 패스 블록을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이 패스 블록 내부에 CG 프로그램과 엔드 CG로 묶이는 영역은 경량화된 쉐이더 랩 언어가 아니라 실제 HLSL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인데요. 쉐이더 스크립트 작성 도중에 HLSL 코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CG 프로그램의 엔드 CG를 열어서 HLSL 코드를 위한 영역을 만들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작성할 그래픽 처리 과정의 대부분은 이 CG 프로그램과 엔드 CG 사이에서 작성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쉐이더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유니티 CG include 파일을 현재 스크립트에 포함시키도록 할게요. 유니티에는 우리가 쉐이더 프로그래밍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쉐이더 관련 파일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해당 파일들을 쉐이더 include 파일이라 부르고 미리 정의된 변수들과 유용한 함수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 안에. 그리고 그 중에서 유니티 CG include 파일 같은 경우는 가장 법령적으로 사용되는 헬퍼 함수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서브쉐이더에서 가장 먼저 샵 include unity CG include를 추가해 줄게요. 이렇게 하면 unity CG include 파일 내부에 있는 모든 내용을 현재 스크립트에 복사 붙여넣기 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현재 유니티 쉐이더에서 버텍스 쉐이더로서 동작할, 그래서 정점을 옮기는 역할을 하는 버텍스 함수를 작성하고요. 그리고 정점에 색을 칠하는 프래그먼트 쉐이더로서 동작할 프래그먼트 함수를 구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름으로 각각의 함수를 구현할지를 미리 알려줘야 돼요, 컴퓨터에게. 그래서 샵 프라그마 버텍스 버트 그리고 샵 프라그마 프래그먼트 프래그를 할게요. 샵 프라그마 버텍스 버트는 여러분들이 버트란 이름으로 버텍스 함수를, 샵 프라그마 프래그먼트 프래그는 프래그란 이름으로 프래그먼트 함수를 작성하겠다는 뜻이에요. 즉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버텍스 함수나 프래그먼트 함수의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myBut라는 이름으로 버텍스 함수를 만들 수도 있고요, myPrag라는 이름으로 프래그먼트 함수를 구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함수명을 결정할 수 있는 대신에 어떠한 함수가 버텍스, 어떠한 함수가 프래그먼트 함수로서 동작할지를 미리 컴퓨터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컬러 값을 마음대로 조정해서 색 출력을 변경을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할 컬러 값을 저장할 변수가 필요해요. fixed for underscore color. 여기서 우리가 property underscore color를 이미 선언했지만 이 property underscore color는 머티리얼에서 컬러 피드를 여는 역할밖에 안 해요. 실제 쉐이더 내부의 변수로서 동작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컬러 프로퍼티랑 같은 이름의 컬러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유니티는 알아서 프로퍼티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변수에게 프로퍼티에게 할당된 값을 전달해 주거든요.
그 다음이 언더스코어 컬러의 타입으로 선언된 픽스드4는 나열된 4개의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RGBA 또는 XYGW 값을 저장할 때 사용이 되죠. 기본적으로 유니티의 벡터3나 벡터4처럼 동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픽스드4와 다른 타입의 변수들에 대해서는 이후의 비디오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버텍스 함수랑 프래그먼트 함수가 입력으로 받을 정점 데이터를 구성하는 구조체를 우리가 직접 정의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전 비디오에서도 설명했었지만 우리는 하나의 정점 데이터가 어떠한 요소들로 구성될지를 우리가 직접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정점 함수가 입력으로 받을 정점 데이터 이름을 구조체를 struct vertex input이라는 이름으로 선언을 해줄 거고요. 이 vertex input이라는 이름은 꼭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세미콜론 빠뜨리면 안 되죠. 그래서 vertex input의 내부 필드로는 plot 3 position on object space라는 이름으로 정점의 오브젝트 공간상의 위치를 저장할 변수를 새로 선언하도록 할게요. vertex input은 아직 vertex shader에 의해 처리가 되기 전에 데이터를 뜻하기 때문에, 정점 데이터를 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앱에서 전송해주는 날 것 그대로의 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각 정점의 오브젝트 공간상의 위치고요. 그런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position on object space라는 변수명은 임의로 우리가 지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변수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다가 시멘틱이라는 것을 선언해줘야 돼요. 그래서 시멘틱은 변수의 맥락을 알려줘요. 그래픽스 API들은 시멘틱을 통해서 이 변수의 용도를 알고 적당한 값을 해당 변수에게 자동으로 채워줘요. 그래서 다양한 시멘틱에 대해서는 이후의 비디오에서 다루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포지션이라는 시멘틱을 붙여줬기 때문에 position on object space에는 각 정점 데이터의 위치 값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struct fragment input을 해줄게요. 그래서 fragment shader 입력으로 들어갈 친구고,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vertex shader에 의한 처리가 다 끝난 상태에서 fragment로 전달될 데이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fragment input이라는 데이터 타입은 vertex shader에 의해서 옮겨진 정점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안에는 plot position on clip space, 그래서 스크린에 대응되는 클립 스페이스 상의 위치가 들어가도록 해줄 거고요. 마찬가지로 sv position이라는 시멘틱을 통해서 이 position on clip space가 클립 공간상의 위치 값이 자동으로 할당돼서 들어갈 수 있도록 sv position 시멘틱을 붙여줬어요. 여기서 사용된 plot3랑 plot4 변수 타입은 각각 3개의 연속대 값, 4개의 연속대 값을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이고, 벡터3랑 벡터4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스크린에 대응되는 클립 스페이스 공간상의 위치를 plot4, 그러니까 XYGW 값을 가지는 변수로 선언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이후에 다룰 수 있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2차원이나 3차원 데이터를 4차원에서 다루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출력으로는 프로그먼트 쉐이더에게 전달할 프로그먼트 인풋 타입을 리턴하고, 함수의 이름은 but, 그리고 이 but라는 함수의 입력은 vertex input 타입이 되겠죠. 그래서 vertex input input이라 할게요. 그래서 이 but 함수는 vertex shader로서 동작을 하게 되고요. 입력으로 오브젝트 공간상의 정점을 받아서 클릭 공간상의 정점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들어온 정점의 위치를 가져오고요. 그래서 input position on object space, 그래서 그 정점의 위치를 오브젝트 공간상의 위치에서 클릭 공간상의 위치로 변환해줘야겠죠. 그래서 plot4 position on clip space는 equal 입력으로 받아온 정점 위치를 unity cg include 파일을 제공하는 unity object to clip position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오브젝트 공간상의 위치를 클릭 공간상의 위치로 변환해 줄 거예요. 그리고 fragment input 타입으로 output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생성해 주고요. 그래서 이 output이 vertex shader에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웃풋에 프로그래먼트 입력으로 사용할 이 아웃풋에 포지션 on 클립 스페이스의 값으로는 equal 위에서 우리가 계산한 포지션 on 클립 스페이스 값을 할당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return 아웃풋을 해주고요. 이것으로 각 정점의 위치를 오브젝트 공간에서 클립 공간으로 변환해주는 버텍스 쉐이더에 대응되는 버텍스 함수를 완성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fixed for, 그래서 어떤 정점을 채울 컬러 값을 리턴하는 프레그라는 함수를 만들어주고요. 이 함수의 입력은 버텍스 쉐이드를 통해 가공된 프래그먼트 인풋 타입이겠죠. 그래서 인풋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 프레그 함수가 받게 되는 이 프래그먼트 인풋은 화면상에 대응되는 클립 공간상의 위치로 변환된 정점이에요. 그래서 프래그먼트 함수에서는 위치값을 변경하는 처리는 하지 않죠. 이미 위치값이 결정된 상태니까요. 대신에 각 정점에 대해서 출력할 컬러 값을 결정해줘야겠죠. 간단한 예시를 위해서 그냥 입력으로 어떠한 값이 오든 무조건 return underscore 컬러 값을 반환하도록 할게요. 입력으로 들어온 정점이 화면상에 어떠한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무조건 같은 컬러를 반환하도록 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짠 쉐이드를 통해서 렌더링되는 오브젝트는 명암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부분이 단색으로 보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프레그 함수에 괄호 오른쪽에다가 sv 타겟이라는 시멘틱을 붙여줄게요. 이 sv 타겟이라는 시멘틱은 지정된 변수나 함수의 값을 렌더 버퍼에 쓰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렌더 버퍼에 쓰인 값들은 최종적으로는 화면에 그려지겠죠. 즉 프래그먼트 함수에 sv 타겟을 붙여줘야지 그 함수가 그린 컬러 결과 값들이 화면에 그려지게 되는데 그 과정이나 sv 타겟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는 하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이것으로 우리는 프래그먼트 함수도 완성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쉐이더 전체를 이렇게 다 작성을 했고요. 작성할 쉐이더를 저장하고 이제 유니티 에디터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작성할 쉐이더를 사용하기 위해서 작성한 심플 쉐이더 스크립트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create 머티리얼 해주면 해당 쉐이더를 사용하는 머티리얼이 바로 생성이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머티리얼을 따로 생성한 다음에 쉐이더 필드에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쉐이더를 직접 찾아 들어가도 되죠. 제가 레트로 심플 쉐이더라는 이름으로 쉐이더 이름을 지정했기 때문에 레트로 심플 쉐이더라는 패스에 쉐이더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컬러 프로퍼티를 디스플레이 네임을 베이스 컬러라고 지었기 때문에 여기에 베이스 컬러라는 이름으로 컬러 필드가 표현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베이스 컬러 파라미터는 실제로는 이 컬러 프로퍼티에 대응이 되죠. 그래서 머티리얼에 베이스 컬러에게 할당한 값은 이 언더스코어 컬러로 전달이 되어서 이 언더스코어 컬러 변수에게 전달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머티리얼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니티에서 하이라키 창 빈 공간에 새로운 큐브 오브젝트를 만들어주고 그 큐브 오브젝트로 가서 우리가 만든 이 머티리얼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적용해 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컬러 값을 베이스 컬러의 값을 변경해 주면 오브젝트의 색이 해당 베이스 컬러를 따라서 같이 변경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첫 번째 쉐이더 작성과 적용까지 모든 과정을 완료했어요. 다음 비디오부터는 쉐이더 랩과 HSL의 문법과 여러가지 타입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I wanna know, wanna see it. Can I feel your kryptonite? Can't get this off my mind.